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의 한용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필리핀에 온 지는 지금 11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온 후에 PLSC라는 쾌존에 있는 어학당에서 따갈로그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을 정리하면서 책으로 만들어냈는데 필리핀어 문법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표지에 나와 있는 필리핀어 문법, 제가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책을 만들어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따갈로그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따갈로그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인들과 또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또 한국에 계시는 많은 한인들, 또 필리핀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한인분들을 위하여 따갈로그를 일단 중요한 것은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을 한국말로 자세하게 또 간단하게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따갈로그는 지금 현재 필리핀의 중심된 언어입니다. 다른 지역 말도 많이 있지만 따갈로그는 주로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지역, 즉 수도 마닐라 인근의 주변이 다 따갈로그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따갈로그가 필리핀의 중심된 언어로 표준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갈로그라고 하지 않고 필리핀 사람들은 필리핀어라고 합니다. 필리핀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리핀 랭귀지의 대표적인 것은 따갈로그이기 때문에 따갈로그를 알면 필리핀 전국을 다 다닐 수가 있고, 만약 특정 지역 방언을 배운다 그러면 그 지역만 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한인들과 또 한인 선교사님들은 따갈로그를 배우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따갈로그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따갈로그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코끼리 잡듯이 코 잡고 다리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하다가 보니까 전체 그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갈로그를 배우면서 전체 그림을 초보자들에게 전체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 많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갈로그 문장은 두 가지 문장 순서가 있습니다.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패턴이 하나가 있고, 완전히 반대로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 우리나라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 비슷하게 나오는 I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형태는 실은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에서는 그런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든데, 아마 좀 배우다 보시면 동사가 먼저 나와도 우리가 주어가 나중에 나와도 문장을 또 쉽게 짧게 빨리 말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동사가 먼저 나오면 항상 주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한국말 영어는 I am, 나는 간다. 그런데 따갈로그는 간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영어가 들어와서 영어의 순서를 따라서 주어 다음에 I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필리핀 사람들은 많이 따라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일수록 동사 주어 형태의 문장을 쓰긴 쓰지만 주어 플러스 I 플러스 동사 문장으로 많이 씁니다. 이것은
지금은 하나의 일종의 학교에서나 그리고 일반 텔레비전, 문학작품 같은 데서는 거의 주어 플러스 I 플러스 동사 형태로 문장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일상 회화에서는 동사 주어가 먼저 많이 씁니다. 기본적인 것은 동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알아놓으셔야 따갈로그를 배울 때 좀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따갈로그를 배울 때 필리핀어를 배울 때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문장은 앙과 낭과 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낭은 낭으로 발음합니다. ng가 있는데 낭으로 발음합니다. 낭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앙, 낭, 사로 이루어진다. 앙은 주어요, 낭은 목적어요, 사는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앙, 낭, 사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능동태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주어의 앙과 목적어의 낭, 그 다음에 부사구의 사,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 형태를 미리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낭사로 항상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능동태일 경우에 앙은 주어요.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앙은 주어요. 낭은 목적어요. 사는 부사절이다. 부사구나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아두면 매우 전체적인 모양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동사에는 가장 어려운 게 동사죠. 영어를 할 때도 동사가 어렵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따갈로그 같은 경우는 한국 동사보다는 쉽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동사보다도 쉽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능동태는 일반적인 단어를 말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선 다 능동태를 씁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가서 내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수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능동태로 문장을 시작할 수 있지만 곧 조금 있다가 수동태로 문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70%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알면 됩니다.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구나. 그렇지만 능동태는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할 때 능동태를 쓰고 수동태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수동태를 쓴다.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면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모든 단어는 기본 어근이 있습니다. 기본 어근 예를 들어서 마간다 아름답다란 말입니다. 마간다 거기에서 마는 접사이고 간다가 어근입니다. 기본 루트 워드입니다. 그래서 간다에다가 마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접사, 접두어 앞에 붙으면 접두어가 되고 중간에 붙으면 접여사가 되고 끝에 붙으면 접미사가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다 루트 워드의 어근에 붙어서 접사를 붙여서 품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다에 마가 들어가면 형용사요. 또 까 안에 들어간다면 까 간다 안 그러면 명사가 되고 이렇게 접사가 다 어근에 붙어서 명사도 만들기도 하고 형용사를 만들기도 하고 동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근을 알아야 됩니다. 어근만 알아도 웬만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근에 접사, 접두어, 접미어, 접여사 등을 붙여서 품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 어떻게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추상명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조금만 숙달되면 명사 만들고 또 품사를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 품사를 접사를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어근이고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동사 변화입니다. 동사 변화를 이해해야지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동사 변화를 내가 좀 숙달되지 아니하면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능동태 문장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능동태를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동태는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수동태도 좀 쉽지는 않지만 능동태를 잘하면 수동태가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곁다리 껴서 오는데 능동태를 잘 내가 숙달되지 않으면 수동태도 내가 잘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동태부터 동사 능동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동사 변화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제외한 다른 문법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좀 필리핀 사람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동사를 제외한 다른 부분도 좀 숙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알아야 질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문사를 알아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라는 것은 I like to do 같은 거 할 때 like는 조동사고 do는 본동사죠. 그러니까 조동사가 필리핀어에도 있습니다. like, I like to do, I want to do, I 뭐 그런 want to 이런 like, I love to do 이런 동사들은 조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동사의 활용, 그런 문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장 순서, 문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사나 조동사들이 그 다음에 하나의 단어 하나만 있는 문장 단어가 나왔을 경우에는 또 문장 순서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링커, 마커, 파티클, 리가처, 퀄리파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잡다구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잡다구리한 것들은 요거는 이제 한번 배우시고 그 다음에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한번 연습을 계속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문장에는 동사 플러스 주어가 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I 플러스 동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장을 바꿔서 쓰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문장은 앙랑사에 활용을 한다. 능동태가 수동태가 있는데 또 능동태를 먼저 공부를 해라. 그리고 모든 단어에는 어근이 있다. 어근에는 접사가 붙는데 어근도 알아야 되고 접사의 활용도 내가 알아야 만들 수가 있다. 동사 변화가 있는데 동사 변화 능동태부터 공부하시고 그 나머지 의문사, 조동사, 문장 변화, 링커, 파티클, 마커, 리가처, 퀄리파이어 이런 것들이 좀 소소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면 웬만한 따갈로그를 문장도 만들 수 있고 또 초보자라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갈로그는 여러분들 영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영어가 100이라고 하면 한 30% 정도의 수고를 들이면 따갈로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인들이 30%도 내기 싫어하고 또 영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영어를 쓰면 따갈로그가 잘 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전체 개괄적인 것을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어를 잘하는 법입니다. 언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정확한 문법을 빠른 시간 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문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문법이 없으면 특히 따갈로그는 목적어와 주어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할 건데 예수님이 사탄을 죽였다라고 반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문법에
치우치시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이 책을 어떤 선교사님이 세 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입이 열린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확한 문법, 한글로 쓰여진 문법, 영어로 쓰여진 문법 말고요. 한글로 쓰여진 문법을 통해서 정확한 문법을 빨리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문법 갖고 오랜 시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문법을 가능하면 6개월 내에 끝내시라. 만약에 문법만 갖고 하신다 그러면 3개월이라도 좋다. 한국 가서 한국 사람이 하는 설명을 듣고 문법 설명을 듣고 문법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문법이 이해가 되지만 한국 사람이 한 말을 듣지 않고 영어로, 특히 이러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튜터에게 따갈록을 배우면서 영어로 튜터링을 받으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정확한 문법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따갈록 문장을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문법책을 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법만 갖고 막 1년, 2년, 3년 이렇게 파시면 저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을 빠른 시간 내에 집중을 하셔서 제 생각에는 제 책을 갖고 공부하면 한 3개월만 집중하시면 거의 문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필리핀어 따갈로그 문장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셔야죠. 필리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튜터를 데리고 따갈로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발음을 익힌다. 흉내를 내셔야 됩니다. 이미테이션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발음, 여기 필리핀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TV, 텔레비전 아나운서들입니다. 텔레비전 아나운서만큼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뉴스 아나운서들이나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음을 금방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발음 그대로 하시고 한국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발음을 포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 3,000단어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잔다, 일어났다, 먹는다, 화난다, 운다, 짜증난다, 문을 연다, 밖으로 나갔다, 집에 들어왔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생활 용어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싸웠다, 말했다, 집에 왔다, 뭐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3,000단어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이 단어가 없이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도 알지 못하면서 생활 회화를 하고 싶다. 이건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3,000단어 아니면 1,000단어라도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어에도 그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워드 파워, 뭐 3만 단어, 3만 단어까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단어도 좋고 충분하면 3,000단어까지 하시면 문장이 뚫립니다. 그냥 잘 못 알아듣더라도 내가 아는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말하면 다 들립니다. 어떤 언어를 공부하시든지 3,000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단어를 배우고 싶다. 좀 과욕인 거 아시죠? 과욕입니다. 그래서 기본 단어, 3,000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회화.
자, 이 문법을 3개월이나 6개월 집중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실용회화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실용회화를 계속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런 이디엄도 있고요. 즐겨 쓰는 수거도 있고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어들을 실생활에 가서 회화를 그것들을 배워서 내가 나가야 된다. 그것은 문법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실용회화를 배워야 일상생활의 기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화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많이 들은 만큼 많이 이해한다. 나는 잘 안 들려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배워도 잘 들리질 않아요. 많이 안 들으신 겁니다. 많이 안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내가 하고 그 단어를 들으면 그 단어가 들리는데,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말하려고 해도 내가 그 단어를 눈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은 만큼 많이 이해한다. 두 번째, 많이 말하는 만큼 말할 수 있다. 내가 말하는 만큼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단어를 외우면 내가 정작 말하고 싶을 때 입에서 터져 나오질 않습니다. 즉, 여기까지는 들어와 있지만 입으로 나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나갈 때도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단어를 당신들의 머리 두피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두피까지는 단어를 올려놓을 수 있지만 두피에 올려놓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두피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두피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가르칠 때 단어를 들어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하루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까지, 여기 머리 두피까지는 던져줄 수 있지만 두피에서 머릿속으로 두뇌로 쑥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학습을 하셔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학습한 것을 내가 입으로 회화 때 말을 하는 건 또 다릅니다. 머리에 많이 들어있어도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은 입으로 연습한 것만 나옵니다. 연습하지 않은 것은 머리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피까지 올라와 있는 단어들은 많지만 두피 속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 또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많지만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프랙티스를 하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다. 아웃풋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말하는 것만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필리핀 사람들과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회화를 직접 해봐야지만 말이 는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섀도우 스피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섀도우 스피킹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말할 때, 특별히 아나운서들이 말할 때 그대로 발음을 따라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 제가 말씀드린다면, 영어에서는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Thank you very much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따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very much 이렇게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죠. very good 이렇게 말하는데 필리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very good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영어식으로 계속 very good 이렇게 말하면 따갈로그 늘질 않습니다. 섀도우 스피킹, 미국 사람들의 섀도우 스피킹은 옳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사람들을 내가 섀도우 스피킹 한다 그러면 very good 이렇게 좀 싸구려 티가 나지만 very good 이게 따갈로그식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필리핀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또 하나, 현지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언어 연습 구사를 하시라.
현지인들에게 따갈로그 한마디라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반겨합니다. 그런데 민족적 우월감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배운다는 측면에서, 친구라는 측면에서, 내가 한 가지라도 배우겠다 하는 측면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언어 연습 하시면 금방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따갈로그를 공부할 때 당분간 한국말을 쓰지 않도록 하시고 영어도 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어를 쓰면 따갈로그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따갈로그를 쓰시는 동안엔 한국말을 가급적 쓰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영어도 쓰지 않으셔야 따갈로그가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언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 그래야 언어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하루에 1시간 공부해 놓고선 언어가 이 두피 속으로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1시간 공부하면 좀 이따 날아갑니다. 이거예요. 휘발성 메모리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정도 하셔야 비로소 두피에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6개월 정도 하시면 일상생활 영어나 모든 언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언어를 연구하신 분들의 그 논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비로소 외국인이 그 나라에 적응하게 되고 그 나라의 웬만한 생활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루에 4시간 그리고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4년 정도까지 해야 됩니다. 4년 정도를 해야 비로소 현지인과 비슷한 정도의 대화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비로소 이제 4년 정도를 해야 그 정도의 한 80% 정도의 선에 올라간다는 말이지 현지인하고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년 정도를 하면 비로소 어린 학생들도 현지인과 충분한 막힘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 4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 6개월에다가 4년 정도 이 정도를 하시면 비로소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따갈로그도 시간이 없으시지만 하루에 4시간 6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고 또 4년 정도 꾸준히 하신다면 현지인들과 충분히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